서울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에 화장품이 한가득입니다. 买什么？买了一些就是面膜，还有这个保湿的那种，对，还有这个化妆的那个粉。就看到有人说好用，所以就可以试一下的。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금지했던 한국 단체 관광을 6년 만에 허용했습니다. 빗장을 풀자마자 8월 한 달 동안 중국인 관광객 26만여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第一次来，购物的环境怎么样？非常好，它那些店的装修风格我很喜欢，很简约，然后也很好看。 하지만 씀씀이는 예전만 못합니다. 사드 사태 전인 2016년에는 중국인 한 명이 면세점에서 500달러어치를 샀는데 지금은 200달러에 그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청년 10명 가운데 2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진 진원지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잇단 부도 사태입니다. 고도 성장기의 거품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겁니다. IMF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더 심화하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5%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 중국 사정이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좋아질 거라는 정부의 낙관론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완전히 의지한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개발 회사들, 건설 회사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이 중국 경제가 사실은 어떻게 흘러갈지가 지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그 암울한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좋아지고 또 전 세계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가정을 갖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 경제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10% 안팎의 고도 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 역시 5에서 6%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그대로 우리 경제에 반영됐습니다. 이 제조업체도 최근 중국발 한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납품한 특수광은 건설 장비나 공장 기계로 가공돼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최근 주문량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엄두도 못 냅니다. 설비 투자도 겁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설비라든가 뭐 장비를 새로 증설하거나 자동화하면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 원천이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교역에서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이어지던 기록이 지난해 10월 깨졌습니다. 이후 11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1년 전보다 수출이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2018년 17.7%에서 지난해 11.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흑자를 많이 봤죠. 근데 적자가 돌아섰죠. 계속 지금 이제 중국 수출 줄고 있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큰 시장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태가 돼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기적 침체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공개한 신형 스마트폰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不是自研的吗？可以来看一下。可能会。他没有，现在没有货。 중국 언론은 이 스마트폰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7나노급은 삼성전자가 이미 4년 전 양산을 시작한 구형이지만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집중 견제 속에 내놓은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The reports about Huawei are incredibly disturbing. The threat is different today. The threat from China in 2023 is different than the Cold War threats of decades ago. It is technology. 중국은 1,000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다 쓰던 최대 소비 국가에서 이제는 직접 만들어 쓰는 제조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선별적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일단 집중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런 걸로 이 단계를 넘어가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고도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은 첨단 기술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크게 의존해온 한국 경제에는 구조적인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사이 반사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과 첨단 반도체 기업들을 일본으로 하나 둘씩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과 IBM, 마이크론의 투자를 유치했고 내년부터는 일본 현지에서 대만 TSMC 반도체 생산 공장도 가동됩니다. 일본은 지금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옛날에 그 반도체 대국이었던 1990년대 일본을 살리고자 하는 입장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투자를 이제 대만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황이고요. 한국은 실리를 챙기고 있는 걸까요?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갈등은 커졌습니다. 섣부른 탈중국이라는 논란을 자초한 뒤 정부는 뒤늦게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벗어나는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탈중국은 선언한 적도 없고 탈중국을 할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시 주석의 연내 방안을 타진했습니다.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올해 5% 넘는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건 인도에 이어 중국 두 나라뿐입니다. 중국을 시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보느냐에 따라 경제적 이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정부는 중국을 이념의 잣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탈중국이라는 정책을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